권영철 기자. 네. 하실 말씀이 있나 봐요. 지금 뭔가 손짓을 하셨어요? 그 발표가 정부 발표가 모두가 개인적 일탈이라 그럽니다. 국정원도 개인적 일탈, 군도 개인적 일탈. 이 조직들이 다 상명하복에 철저한 조직 아닙니까? 예, 예.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참 문제가 심각해요. 예, 예. 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그런가 하면 청취자 중에 이런 문자 주신 분이 계세요. 7080님인데 KBS가 지금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TV 보는 것도 수신료 인상하려고 한다. 어제 그 안을 냈다고 하죠. 그게 먼저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장기적 검토안이다 이런 얘기로 KBS 해명을 내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KBS가 수신료를 올리고 싶으면은 어떤 정권이건 관계없이 국민의 편에 서서 공영방송을 하려는 노력, 예. 그리고 내부자들이 정권과의 싸움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수신료 내는데 아까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방송하면은 다들 수신료 내기 싫어하죠. 다 그런 얘기만 나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좀 그런 것부터 논의가 됐으면 그럼 좋겠다. KBS 관계자들 예, 국민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게 저는 일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수첩 Y뉴스 넘어가 보죠. 오늘 Y뉴스 주제는 뭔가요? KT 새 CEO의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내정이 됐죠. 예. 왜 하필이면 삼성 출신 반도체 전문가를 CEO로 선택했을까? 사실은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오늘 마침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황창규 전 삼성 사장 하면은 황해 법칙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전설과 같은 분이죠. 저건 뭐 2002년에 국제 반도체 회로 학술회의에서 메모리 신성장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가 1년에 2배씩 늘어난다. 예. 이거를 2002년 발표해서 2007년까지는 그 증거를 입증을 했죠. 그게 황해 법칙. 예. 예. 그런데 2009년 저 삼성전자를 떠나서 지식경제부의 R&D 전략기획단장을 지내게 됐죠. 성균관대 석좌 교수로 예.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이제 KT로 가는 거죠. 네. KT가 사실은 지금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런데 경영 전문가가 올 줄 알았던 자리에 IT 전문가가 갔어요. 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의아한 건데요. 저도 사실 그 황창규 내정서를 듣고 좀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황창규일까? 사실 황창규설은 KT 이석채 전 회장이 낙마하면서부터 나돌았던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KT CEO 추천위원회에서는 저가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천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 초고도 서비스 사업을 어떻게 이끌 생각이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면접을 하면서. 그랬더니 황 내정자가 무슨 제조업이 벽돌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는 과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는 통찰력, 인사이트가 없으면은 무슨 수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미래 전략 사업으로 내놓겠냐. 그런 답변을 했다면서 그래요? 면접을 보고 난 뒤에 황 내정자를 반대했던 위원들까지도 다른 후보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런 평가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거의 그러면 만장일치 분위기로 간 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건 뭐 그 면접을 하고 난 뒤에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다. 예. 그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KT 사장하면 항상 있는 논란 있죠. 낙하산 논란. 이번엔 없습니까? 일단 낙하산 논란은 일지 않고 있습니다. 황 내정자가 뭐 전문가 출신이고 대선 캠프나 무슨 정치권의 자문단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KT 노조 관계자도 일단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보지 않는다. 예. 차기 CEO 선출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KT 관련 노조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내정을 인정하고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어요. 그래요. 우려하는 측면은 삼성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전문가적 때문에 지켜보겠다. 뭐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좋은데 그런데 왜 황창규 내정자를 청와대에서 낙점했다 그런 얘기들은 왜 돌아다니는 거죠? 일단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석채 전 회장이 낙마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황창규 내정설이 나돌았고요. 정부 향 관계자가 처음 거론된 인물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됐고요. 예. 또 다른 설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동향 PK 출신입니다. 그건 친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믿었던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있는 인물, 수첩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구체적인데요. 친박계 핵심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황창균 내정자와 가깝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요.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명박 정부에서 친박계 몫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죠. 그때 삼성에서 퇴직한 황창균 내정자를 R&D 전략기획단장으로 영입을 했고 네. 황 내정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개해서 여러 차례 자문이나 이런 걸 하도록 했다. 예, 그때 인연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석채 회장을 일단 임기가 있는데 찍어낸 거 아닙니까? 예. 찍어낸 이유가 누굴 앉히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황창규 내정이 되니까 그런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창규 이제 내정자가 잘할 거냐 못하냐 뭐 이 능력은 논외로 하고 네네. 일단 이 내정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누군가를 찍어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심을 받고 힘이 있는 있느냐 거죠. 없느냐 이게 논란인 건데 예. 그래서 낙점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저도 참 그걸 확인해 보려고 뭐 KT, 청와대,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등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다들 예. 부인하거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추천 이후에 관련된 한 관계자가 황창규 내정자가 최종 후보에서 제외될 뻔했다면서 청와대 낙점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이런 입장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네. 우려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이제 들여다보면 삼성맨 출신이라는 우려는 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SNS에서는 황창규 내정설이 나돈 다음에 삼성이 KT 접수 물음표 이런 글이나 삼성이 끝내 KT를 접수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성공신화, 통신 비전문가 삼성전자가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려는 시점에 삼성전자 출신 사장이 KT 회장으로 부임할 경우에 독점과 편향 논란 불가피하다. 이런 글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일부 언론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직 계열화에 KT가 동원될 수 있는 거 아니냐. KT가 삼성 제품의 테스트베드 시험장으로 전락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창규 내정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황 내정자는 면접 과정에서 삼성과 결별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T CEO 추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황 내정자가 삼성을 떠날 때 인연이 끊어졌다. 삼성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 당국자도 황 내정자가 삼성에서 퇴사한 뒤에 삼성과는 소원한 관계로 알고 있다. 삼성 내부 인원들과 교류도 없었고 삼성 내부에서도 황 내정자에게 좋은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얘기들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 성균관대는 삼성재단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석좌 교수로 있으니까 삼성의 KT 접수라는 의혹을 황 내정자가 어떻게 불식시켜 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전 포인트기도 하겠네요. 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